창밖으로 길게 들이운 오후의 햇살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매일같이 걷는 이 길들이 얼마나 많은 기억을 품고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름이라는 건 참으로 묘하지요. 그저 사람들과의 약속인 것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백 년 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그리고 기적 같은 순간들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서울의 심장이 처음 뛰기 시작했던 그 아득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보려 합니다. 무학대사의 집신 끝에 묻은 흙먼지 냄새까지 느껴질 듯이 아주 깊고 조용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가 닻을 올렸지만 태조 이성계의 마음은 여전히 거친 파도 위에 있었습니다. 고려의 잔재가 남은 개경을 떠나 백성들이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새 터전을 찾는 것만이 그가 꿈꾸는 진정한 건국이었지요. 이 막중한 천대의 명운을 짊어진 이는 이성계의 영혼과도 같았던 무학대사였습니다. 대사가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곳은 충청도의 영산, 계룡산이었습니다. 산의 형세가 마치 금빛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하고 용이 하늘로 솟구치는 기운을 가졌다 하여 예부터 천하의 명당으로 꼽히던 곳이지요. 대사는 계룡산 신도 안에 머물며 무려 49날 동안 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이면 자욱한 안개를 뚫고 산불봉에 올라 지세를 살폈고 밤이면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땅의 맥동을 느꼈습니다. 과연 산세가 수려하고 바위의 기운이 엄숙하구나. 용의 몸짓과 닭의 벼슬이 어우러졌으니 가히 제왕의 터라 할 만하다. 이 소식을 들은 태조 이성계도 기뻐하며 직접 계룡산까지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깎아지른 절벽 끝에 서서 산 아래를 굽어보았습니다. 대사, 보시오. 저 굽이치는 능선이 꼭 나를 호위하는 장수들 같지 않소? 이곳에 대궐을 짓고 도성을 쌓는다면 조선은 영원할 것 같구려. 전하, 이곳은 분명 강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승의 마음 한구석이 어째서인지 편치 않습니다. 기운이 너무 날카롭고 강하여 자칫하면 나라 안에 끊임없는 권력의 다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또한 이곳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800년의 터이지 조선의 1000년 터가 되기에는 무언가 한 끗이 부족합니다. 800년도 긴 세월 아니오? 대사가 그리 신중하니 내 일단 믿고 기다려보겠소. 하지만 이곳보다 더 좋은 땅이 정말 있겠소? 대사는 결국 계룡산의 화려한 유혹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무거운 지팡이를 짚고 산맥을 넘으며 그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우리 백성들이 등 따스하게 누울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땅으로 인도하소서. 대사가 한반도의 척추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와 닿은 곳은 한강 북쪽의 너른 들판이었습니다. 대사는 강남의 봉은사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뚝섬 나루터. 노젓는 소리가 고요한 강물을 깨우고 나룻배 위에서 대사는 강 건너편을 응시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드러난 땅은 계룡산의 날카로움과는 다른 포근하고 웅장한 맛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대사가 처음 마주한 곳은 지금의 성동구, 당시엔 살고지 벌판이라 불리던 광활한 평야였습니다. 억새풀이 바람에 일렁이고 멀리 산줄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그곳에 서서 대사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물은 굽이쳐 흐르니 만백성이 배불리 먹고 대대손손 뜻을 펼칠 길상지로구나. 대사는 드디어 숙제를 끝냈다는 확신에 차 근처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대궐의 위치를 가늠해 보던 그때 평화롭던 공기를 가르는 거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의 소가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구나. 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굳이 굽은 길로 들어서느냐 말이다. 이 눈에 빠진 짐승아, 신비한 노인과 심리를 더 가라. 대사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자신의 이름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꾸짖는 이가 누구란 말입니까? 고개를 돌려보니 저만치서 한 노인이 삐쩍 마른 누런 소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했지요. 소는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노인은 계속해서 소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후려치며 무하게 이름을 들먹이는 겁니다. 대사는 황급히 일어나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노인은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은 우물처럼 맑고도 서늘했습니다. 노인장 잠시만 멈춰 보시오. 방금 소더러 누구를 닮았다고 하셨소? 노인은 힐끗 무학대사를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아하니 도 닦는 스님 같은데 귀가 먹었소. 이 미련한 소놈 소견머리가 꼭 무학이란 중놈하고 똑같다고 했소. 그 무학이라는 이가 어찌하여 미련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분은 지금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명당을 찾느라 온 정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껄껄 웃으며 채찍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정성은 무슨 얼어 죽을 정성. 진짜 명당은 저 서북쪽 심리 밖에서 손짓하고 있는데 눈뜬장님처럼 이런 흙먼지 날리는 들판에 앉아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하고 있으니 그게 미련한 게 아니고 무엇이오. 지혜가 이 미련한 소만도 못한 게지. 무학대사는 그 순간 가슴에 커다란 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노인장, 제가 바로 그 미련한 무학입니다. 제 눈이 가려져 큰 보배를 몰라봤습니다. 부디 이 나라와 백성의 천년을 위해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진짜 주인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대사의 간곡한 태도에 잠시 묵묵히 소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채찍 끝으로 서북쪽 산줄기를 멀리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서북쪽으로 심리를 더 들어가 보시오. 거기 가면 비로소 하늘이 숨겨둔 터가 보일 것이오. 주변을 잘 살피되 산이 말하고 물이 대답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잊지 마시오. 대사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 고개를 숙였다. 다시 들었을 때 그 넓은 벌판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도 소도 매질 소리도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마른 바람만이 풀잎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지요. 대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을 갈왕자의 심리리를 써서 왕심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풍수의 대가 도성국사의 화신이라 믿어 그 근처를 도선동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노인이 일러준 대로 서북쪽으로 정확히 심리를 걸어 들어온 대사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님이 당도한 곳이 바로 지금의 경복궁 근처였습니다. 과연 명당이구나. 삼각산, 인왕산, 남산 등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땅을 보는 순간 무학대사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북악산이 뒤를 든든히 받치고 인왕산과 낙산이 좌우에서 호위하며 남산이 포근하게 앞을 막아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명당이었지요. 대사는 곧장 태조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깊은 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사, 그래. 이번엔 정말 찾은 것이오? 계룡산보다 더 좋은 땅이 정말 있더란 말이오? 전하, 소승이 왕심리 들판에서 이름 모를 노인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나서야 눈이 뜨였습니다. 심리를 더 들어갔더니 그곳엔 사람이 만든 땅이 아니라 하늘이 빚어놓은 옥자가 있더이다. 옥자라니, 대체 어떤 곳이길래? 뒤에는 백악산이 병풍을 치고 앞에는 목멱산, 남산이 안산이 되어 절을 합니다. 좌청룡 낙산과 우백호 인왕산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으니 전하께서는 그저 그 중심에 앉아 백성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강이 띠를 두르고 흐르니 물길 또한 사통팔달입니다. 대사가 그리 말하니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달려가고 싶구려. 그런데 대사, 그 땅에 단점은 없소?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왕산 기슭에 서 있는 선바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이 꼭 가사를 입은 중이 합장한 형상입니다. 그 바위를 도성 안으로 넣어야 우리 불교의 기운이 나라를 지킬 텐데 정도전 같은 선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듯합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대사의 편이 아니오. 그 바위든 모든 대사가 원하는 대로 성곽을 짜보시오. 내가 힘을 실어주겠소. 하지만 이성계의 약속은 유교 정치를 꿈꾸던 정도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선바위의 위치를 두고 두 세력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하, 조선은 이제 유교의 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어찌 성스러운 도성 안에 승려의 모습을 한 바위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것은 유교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선바위는 무조건 성 밖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정도전 대감, 저 바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오. 이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수호신입니다. 저 바위가 성 밖에 있으면 훗날 승려들은 도성 안을 넘겨다 보기만 하는 처지가 될 것이고 나라의 정신적 뿌리가 흔들릴 것이오. 태조 이성계는 중간에서 참으로 곤란했습니다. 결국 태조는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3월의 따스한 봄날에 기이한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이 녹기 시작하는데 유독 성곽을 쌓아야 할 자리를 따라 하얀 눈이 녹지 않고 띠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 눈에서는 정확하게 선바위를 성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하늘이 성벽의 자리를 정해주셨다며 환호했고 무학대사는 길게 탄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눈이 울타리처럼 성 쌓을 자리를 정해주었다고 해서 이 성을 눈의 울타리 즉 서울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변해 오늘날의 서울이 되었습니다. 비록 무학대사의 뜻대로 선바위가 성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대사의 발자취는 서울 곳곳에 지명으로 새겨졌습니다. 왕십리 심리를 더 가라는 계시를 받은 곳. 도선동 그 노인이 도성국사의 화신이라 믿어 붙여진 이름. 무학제 무학대사가 도성을 살피기 위해 자주 넘나들던 고개. 청량리 대사가 도읍을 정한 후 잠시 머물며 맑은 기운을 마셨다는 곳. 지금도 종로구 인왕산 기슭에 가면 성벽 바로 바깥에서 여전히 도성을 바라보며 합장하고 있는 선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6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바위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오가는 서울의 거리는 그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닙니다. 무학대사의 간절한 기도와 정도전의 날카로운 지혜, 그리고 하늘의 조화가 섞여 만들어진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막막한 길 위에 서 계신다면 무학대사처럼 조금만 더, 딱 10리만 더 걸어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 여러분을 위해 하늘이 감추어둔 놀라운 명당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의 긴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무학대사가 집신이 닳도록 찾아 헤맸던 그 명당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볕이 드는 평안한 자리 하나가 마련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계신 그곳엔 어떤 이름과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아요. 다음에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소중한 옛날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곧 명당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